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표, 볼린저 밴드겠죠.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 아저씨는 다양한 인터뷰와 본인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완벽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다른 전략들과 조합해서 쓰시라. 볼린저 밴드는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래량 지표와의 조합을 추천한다. 볼린저 밴드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는 건 역시 시각화입니다. 가격은 항상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죠. 이것을 지금처럼 밴드의 수축과 확산으로 현재 가격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을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차트에 적용하게 되는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인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오파가 너무 잘 보이죠. 상승도 마찬가지 오파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존 볼린저 아저씨 스스로 이 지표가 완벽하지 않고 조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이런 자리들 보면 또 여기도 그렇죠. 밴드 외곽으로 캔들의 몸통이나 꼬리가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때 이후 가격의 움직임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령 이럴 때는 외곽으로 가격이 나온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반면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온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였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탈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상단을 타고서 올라가 버려요. 추세가 터지는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돌파 이후 가격 반전도 가능하고 추세의 발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트레이딩 결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거래량 지표와의 조합,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서 매매에 사용할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거래량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본 형태인 세로 막대형 그리고 이렇게 가로 매물대형 지표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매물대 지표들 가운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수평 매물대 지표와 함께 볼린저 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볼린저 밴드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렇듯 위아래 호가창에 매물 벽이 생길 만한 위치에는 캔들 상단에서는 빨간색, 하단 지지대에서는 청록색으로 매물이 잡힙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숫자가 써있죠. 해당 매물대에서의 거래량이 얼만큼 나왔는지를 실시간 집계해서 수치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 숫자 파악을 통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것을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은 크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하락 구간에서는 캔들 하단 청록색으로 나오는 지지 매물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네요.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 22, 다음은 67, 그 다음은 33이다. 확 커졌던 것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2단계는 23이에요. 확 줄어들죠. 그 다음 단계도 살펴보면 여기 23이었던 것이 마지막 2단계에서 6이 됩니다. 6까지 내려와요. 큰 숫자 67로부터 점차 계속해서 작아지죠. 지금과 같은 하락장 또는 반대로 상승장, 세력들이 움직이는 장이죠. 지금의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이끌고 있는 세력의 힘의 크기가 처음 컸던 것이 점차 약화되고 마지막에 힘이 소멸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의 시간봉인데요. 이 차트 해석은 주봉, 일봉, 시간봉, 분봉 다 동일합니다. 다만 매물대의 크기는 누적 거래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임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숫자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1시간봉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숫자의 크기나 흐름의 형태가 하락세일 때, 상승세일 때 상당히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시간 프레임에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의 흐름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눈에 익혀요. 따라서 숫자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이거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앞단에서의 큰 하락은 또 어땠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처음 여기 23이었던 게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77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하락해 나가네요. 50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할 수도 있는 이 공간 여기에서는 수치 파악이 아예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매물대로서 집계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흐름이 77, 52, 그 다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힘이 소진됐구나 이거를 수치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 차트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가로로 나오는 이런 매물대 지표를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 이 지표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추세를 무려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하락 추세에서는 상단에서는 매물이 거의 잡히질 않습니다. 딱 하단에서만 이렇게 매물대가 잡히죠. 이것의 원리를 살펴보면 지금처럼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되면 여기가 저점인가 하면서 당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리게 되죠. 그 다음 숫자가 77로 이번 하락에서 가장 큰 매물을 형성합니다. 이 숫자의 흐름을 통해 하락세가 얼마큼 큰지 작은지, 하락세가 살아있는지 소진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살펴보면 이번 하락의 바로 앞단 상승하는 구간,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하락에서 저점을 볼 때처럼 마찬가지로 상승에서는 위에 상단 매물만 보면 됩니다. 아래도 매물이 잡히긴 하는데 비교가 안 되죠. 위쪽을 보시면 37, 8, 여기는 2예요. 여기는 46이죠. 여기는 1입니다. 여기는 54, 여기는 20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만큼 단기 수익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이런 꼭지점에는 죄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상승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상단 매물의 숫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눈에 확 보이죠? 28이에요. 54까지 커졌던 숫자가 28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힘이 커졌던 것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 이걸 통해서 가격 전환 자리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앞서 하락 이후 상승 전환도 마찬가지였죠. 큰 힘이 급격히 줄어들고 전환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 흔히 얘기해왔던 다이버전스랑 원리가 동일해요. 가격은 상승했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 즉 힘이 줄어듭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이것을 만약 전통적인 거래량 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면 난이도가 수직 상승해버리죠.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매물대가 상단에 나오는지 하단에 나오는지를 통해서 상승세와 하락세를 파악하고 힘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통해서 추세 유지 또는 전환 자리를 포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죠. 지금 수평 매물대 지표 설명을 해봤자 5분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 해석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표를 쓰면은 신기한 패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지금 또 하나 나오는데 이 구간 조금 더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상승,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락 전환이었죠. 하락할 때는 상단 매물 안 잡히고 하단 매물만 크게 잡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과 같은 하락 전환 시기에는 상단 매물은 없거나 무시할 만큼 작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매물이 잡혔죠. 그렇다는 건 지금의 이 하락이 마지막 하락 또는 최소한 쌍바닥 정도로 저점을 지키게 되는 바로 직전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얘는 되게 중요한 거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 또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짧은 하락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 하단 매물이 잘 잡혔죠. 그 후 여기에서는 매물이 안 잡히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상단 매물이 잡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가격 상승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도 볼까요? 하락 계속 매물이 안 잡히다가 딱 여기에서 처음으로 상단 매물이 잡혔죠. 그리고 나서 가격 상승입니다. 이건 차트 형성 원리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매물대 표시와 함께 매물의 크기를 숫자로 표시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 말 그대로 시각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따라서 지금 다시 이 자리를 보면 하락 이후 상승 전환이 나오려고 하는 그 마지막 하락 지점에서 매물대가 잡힌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승 전환되는 시점, 그 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흔히 지지 저항이라고 하면 맨 바닥에 있는 지지선, 상단에 있는 저항선, 이렇게 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용해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물대 지표를 잠깐 꺼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긴 꼬리를 통해서 커다란 매물대가 형성됐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밴드 내부에 있는 몸통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밴드 외곽으로 빠지는 이 밑꼬리, 여기에서 지금 이 거대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캔들의 형성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호가창이 이렇게 엄청 두텁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하단 돌파시켰다가 이 선을 딱 점을 찍고 나서 다시 이 두꺼운 호가창의 벽을 뚫고 올리면서 몸통 상단이 지금 여기죠. 여기까지 올려낸 거예요. 따라서 가격의 시작점, 여기부터 꼬리의 끝점, 여기까지는 매물의 벽이 있는 겁니다.
맨 끝에 이 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전체가 매물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중간에서는 아무 데서라도 가격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굳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선으로만 잡는 방법은 너무 고전입니다. 이제는 안 맞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코인뿐만 아니고 주식에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개념 설명드렸고, 다시 지표 켜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하락 전환 이후 여기 매물이 잡힌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가능성이 생겼어요. 만약 여기 지금 중앙선 저항 맞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물대가 반드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하락이 아니라 앞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된다면 롱타점을 잡아야 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가격이 중심선과 하단 매물대 사이에 찡겨 있죠. 아직까지는 초단기적으로 양방향 모두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앞서 이때 이후 지금 한 번 더 이 매물대에 대한 리테스트 진행하는 중이죠. 리테스트가 나오는 중에는 포지션 잡지 마세요. 확정되고 방향 나오는 자리 나오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하단 매물대 받치고 올렸구나, 그래서 여기서 롱 잡으면 지금 이만큼 벌써 손실입니다. 게다가 매물대 리테스트 이후 상승 전환되는 시점이나 타점이 어디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포지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가격 살펴봤더니 지금 나왔네요. 매물대 지지가 끝나고 상승 전환되는 시점이 되자마자 매물대 표시가 여기까지 있던 것이 앞으로 압축되었죠. 거기에 더해 중앙선의 강력한 상승 돌파까지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상황은 매물대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었죠. 따라서 손절을 아주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캔들 저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평 매물대 지표를 통해 여기 매물대가 잡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롱 전환될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금 만약 캔들 차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여기가 고점이었죠. 하락 추세에 상승 전환을 보려면 직전 고점 상승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즉 고점의 형태로만 보면 아직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단계가 끝난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선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점 올리기가 실패하고 여기를 하락 돌파해버리면 이거는 하락 추세 유지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진입한 캔들 저점으로 손절을 잡아주도록 하고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없이 잘 올라가 주네요. 그리고 상단에 매물이 잡힌다는 거, 상승장의 특징이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어요. 이건 되게 좋은 신호네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녀석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여기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볼린저 밴드랑 이 지표를 같이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와요. 밴드의 확장 이후 급격하게 수축하죠. 수축하는 자리에서 지금처럼 몸통은 안에 있고 꼬리만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방향이 전환될 겁니다. 이 하락은 수축된 밴드의 하단 터치하고서 또 다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데서 포지션 잘 들어갔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익절은 해주는데 앞서의 해석 그리고 상단 매물대 확인, 이걸 통해서 아직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숏은 아직 잡지 않습니다. 숏 포지션 잡는 거는 또 다른 신호가 있어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 살펴봤더니 가격이 재미없게 움직이는가 싶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오네요. 잔잔한 캔들 이후 큰 캔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스퀴즈 구간이 이제 다시금 확장될 징조가 보입니다. 지금의 재미없는 구간 이후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의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높죠. 그리고 만약 하락 전환이라면 다음은 작은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음봉이 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 흔들기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한 양봉이 나왔어요. 롱 관점 유지하면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올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살짝 올라가주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가 직전 이 자리에서의 매물이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흔히 상승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웨이브가 계속 나와주는데 이건 항상 마찬가지예요. 직전의 고점, 여기도 직전의 고점, 여기를 계속해서 상승 돌파가 나와 주어야만 상승세입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이 있던 요런 자리에서는 항상 직전에 매물대 저항이 있어요. 따라서 바로 못 올리고 이렇게 한번 되돌림 준 다음에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못 올리고 되돌림 주고 올라가고요. 항상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승 파동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작게 쪼개보면 또 다른 소규모 파동으로 이뤄진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있다고 하면 요 저항 이후 가격이 다시 올라갈지 혹은 저항 맞고 상승세를 끝내버릴지 우리는 모르죠. 따라서 저는 요런 자리 하나하나마다 다 대응을 해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지금 앞서의 매물대 통과 못하고 몸통이 통과해야 돼요. 통과 못하고 저항에 가로막힌 자리죠. 이럴 때 만약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저는 이것을 중앙선 유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중앙선을 안 깨고 계속 밴드 상단에 가격이 머물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상단 돌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면 중앙선을 하락 돌파한다면 그때는 가격 하락의 반전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럴 때 중앙선을 기점으로 반응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도 지금 딱 중앙선을 기점으로 고민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밴드가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에 닿아 있는데 이건 안 되죠. 밴드가 축소됐긴 했지만 명확한 음봉과 함께 돌파가 나왔어요. 따라서 크진 않지만 이 자리에서 모두 익절해 주고요. 지금은 중앙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볼린저 밴드 스퀴즈 구간이죠. 그것을 다시 가격 발산이 나오는 단계에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위든 아래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후 가격 변동 다시 한 번 더 현황을 살펴봤더니 이런 음봉이 있지만 여전히 스퀴즈 즉 줄어들어 있는 밴드의 내부에 있죠. 이거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가 나와주길 기다리면서 재미난 캔들이 나올 걸 지켜봤더니 상승 추세의 아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단에 큰 매물, 하단에는 작은 매물이에요. 이번 캔들을 통해서 상승 돌파까지는 안 됐고 살짝 물량 청소만 하고 나온 수준인데 만약 이것이 거짓 상승이었다면 하락 낙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캔들 이후에 강력한 음봉으로 하단선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숏 전환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때의 신호 그리고 중앙선에서의 강한 상승 돌파 그리고 바로 지금 중앙선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만약 다음 캔들이 양봉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롱에 들어갈 생각이고 음봉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캔들 준수한 양봉이네요. 이거는 롱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손절은 직전 구간에 저점으로 잡고요. 이거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올라가는 추세 분출 장에서는 앞서랑 똑같습니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이후 가격 변동 살펴보았더니 좋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승장의 특징 상단 매물이 잡혔어요. 그런데 중앙선 하락 돌파죠. 요런 거는 우리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 줍니다. 익절해 주고요. 그런데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긴 조금 겁이 나죠. 아직은 롱 관점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살펴보면 현재 직전 매물대 저항에 지금 맞고 있죠. 여기는 포지션 안 잡고요. 그리고 나서 구경했더니 캔들 몸통으로 구간 상승 돌파가 되었고 매물대 하단 위쪽에 가격이 머물면서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네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보니 지금 상단에 매물대가 하나 더 잡혔는데 여기는 현재 밴드 상단이긴 하지만 상당히 애매하죠. 확실한 돌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 후 가격 변동 지켜봤더니 밴드를 지금 상단 돌파가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롱 포지션 들어가지고요. 손절은 마찬가지 이번 저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눈에 보이셔야 돼요. 거대했던 매물이 이번에 몸통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아주 작죠. 여기는 54, 여기는 900개 안 돼요. 상승장에서 상승의 힘이 많이 꺾였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과 더불어 현재 롱 포지션은 아주 소극적으로 들어갑니다. 포지션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가격 변동 속도를 조금 민감하게 보셔야 될 거라 보여요. 그 후 가격 변동 바로 음봉 나오죠. 너무 큰 음봉이 나왔네요. 이 자리 지나가는 순간 바로 작은 포지션이지만 바로 손절해 버렸고요. 그렇다는 건 여기가 고점이고 이제 추세는 바뀔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선에 하락 돌파가 나오면 바로 숏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왔네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고요. 이때도 직전 구간 돌파하면 손절해 버립니다. 이렇게 상승 이후 숏 잡을 때는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목표가가 잡혀요. 딱 한눈에 보이죠? 이 매물대 여기까지 가격 하락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숏으로의 추세 전환을 예상해보면 되고 혹은 잘 내려가지 못하고 밴드 하단 이런 데 타고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상승 이후 가격 약세장인 겁니다. 따라서 밴드 하단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가격 추세가 크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일단 하단에 닿았죠. 그리고 나서 큰 음봉이 나오며 밴드 각도를 밑으로 꺾었죠. 이건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 좋네요. 계속 좋아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이런 매물에 가격이 진입할 때
만약에 형태가 장대 양봉으로 얘를 뚫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크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소곳하게 매물을 턱 건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한번 반등이 나와요. 상승장 이후 가격이 지금처럼 꺾이기 시작하는 때는 이게 거의 규칙처럼 작용합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면 작으면 이 중앙선 터치까지는 나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모두 익절해 주고요. 롱은 안 잡을 거예요. 여기서 매물대 그대로 혹시나 뚫어버릴 가능성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후 가격 변동 살펴보면 일단 중앙선 닿고 내려오는 게 보이죠. 하락 절하는 자리에서 중앙선 저항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 다시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잘 내려가 주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락장의 특징 아래쪽 매물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아래가 23, 위에는 3입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매매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 있었던 하단 큰 매물대를 하락 돌파하는 게 지금 이 캔들이에요. 지금 이게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나옵니다. 이 자리를 잘라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의 매물대 저점을 빨간색으로, 매물대 고점을 검정색으로 표시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1분봉으로 살펴볼 건데요. 현재 이 매물대 구간 어떻게 진입하고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은 타점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물대 상단을 살짝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다시 내렸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더 밑으로 내렸죠. 낮아집니다. 이거는 일단 매물대 밑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하락 돌파가 될지 여긴 돌파가 됐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여기까지 내부에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그런 단계에서 하락장의 특징이 매물대를 통해서 또 확인되죠. 여기가 1.5 다니는 K고요. 여기는 1.3K예요. 위쪽은 500이죠. 여기는 100입니다. 아래쪽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락하겠구나. 즉 이 자리 못 지키고 내려가는 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분석하고 나서 숏 포지션 들어가는 타점이 이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안 어렵죠.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매물대 하단이자 그리고 직전 매물대 아까 전에 표시해놨던 이 검정색을 하락 돌파하는 이 자리가 숏 타점이 됩니다. 앞서의 시간봉에서는 매물대 하단이 이 빨간 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딱 이 자리 여기가 타점이 돼요. 동일한 숏 타점이라도 수익은 극명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승과 하락 구간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포지션 진입과 익절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포지션 진입 개수를 보면 롱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손절이 났죠. 그 남아도 매물대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보고 돌파긴 돌파인데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소극적으로 들어갔던 포지션이 손절이 난 거고요. 이후 빠르게 관점 전환시키는 증거를 포착하며 계속 숏 포지션 잡아주었죠. 오늘 살펴본 이 수평 매물대와 볼린저 밴드 조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코인은 물론이고 주식, 해외 선물, 외환 등등 캔들 차트와 함께 거래량이 집계되는 모든 차트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량 집계가 돼야만 매물대 지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봉 쓰다가 분봉 쪼개기 이거는 자주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일봉, 주봉까지 원하는 타임프레임 그대로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 수평 매물대 지표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선물로 드렸던 지표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표를 이렇게 새롭게 안내 드립니다. 매물대 지표로서 갖출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격 지표 어떤 거든 조합해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숫자의 변동 원리,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등등 이 수평 매물대 지표와 병합해서 사용하면 매매법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 해보시면 많이 느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이 수평 매물대 지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보이죠?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수평 매물대라고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안내해 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대응이 좀 느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받고 나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의 제일 밑에 보시면 파일 에디터라고 보이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단에 하얀색 공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글씨가 써있는 분들 계실 텐데 전부 다 지워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방금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단 이쪽에 보면 차트에 넣기라고 있어요. 얘까지 눌러주시면 오늘 살펴봤던 수평 매물대 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도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이 방법으로 지표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표를 통해서 보다 신뢰도 높은 매매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살펴봤던 수평 매물대 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동영상 중에 쭉 밑으로 내려보면 이 영상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과 함께 이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실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